이번 추경은 원래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께서 지시한 미세먼지는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라,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이 되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2조 2천억 밖에 되지 않고 선제적 경기 대응이나 민생 부분이 훨씬 더 큰 그런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남아서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세수가 부족합니다. 1사분기 세수 실적에 따르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8천억 수준입니다. 실제로 금년도의 전체 세수 세입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부족한 예산이 8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느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 재원을 보면은 내년도에 사용해야 될 한국은행의 결산상 잉여금 3,30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나 기금에 여유 재원으로 남겨놓은 재원을 전부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에 써야 될 재원을 금년에 당겨 쓰는 가불 추경입니다. 가불 추경.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추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3조 6천억에 해당되는 그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후세대의 부담까지도 당겨서 쓰는 굉장히 몰염치 않은 뻔뻔한 추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심사를 하고, 재난과 관련된 부분 심사에 대한 저희들이 즉각 같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경제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경제 실패가 나왔는지 이것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시면 정말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경제지표, 잘한 경제지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외환 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는 조금씩 늘었었는데 GDP 대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이번 정권 들어서서 2년 내리 마이너스 수준을 가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지난 1월 달에 4,055억 달러가 총 금액 면에서도 최대 규모였다가 그 다음 2월, 3월, 4월 계속 줄어서 4월 달에는 4,040억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외환 보유고마저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경상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84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배당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작년도에 했던 배당보다도 금년도에 했던 배당 수지가 적자 규모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론은 상품 수지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원인 진단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와 경상수지가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대외 신인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경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경제가 총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펀더멘탈이 좋다, 또 전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얘기할 때는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기 대응 추경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이한 경제 인식인데 왜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경제 진단과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고 난 뒤에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난 20여 년 가까이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할 때 기업은 이익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이런 전제 하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했지만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발표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정부 여당 청와대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적인 소득 주도 성장 더 이상 하지 말라.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 달라. 못 살겠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이 시중에 가득합니다. 제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정말 이상한 길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